이 삶의 결과가 평등하여야 함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능력에 따른 연봉제나 구조조정을 끔찍히도 반대한다. 그리고 그들 대다수는 당연히 일 못하는 사람들이거나 경쟁 없이 편안히 일하고 싶은 사람들, 혹은 일 이외의 다른 것들로 출세하려는 사람들이다. 이 노조는 노조 자체의 집단적 성격이 약해지기 때문에 언제나 결사 반대한다. 나도 봉급 생활을 해본 적이 있다. 그 당시 나는 정말 열심히 일하였는데 이 성이 유 씨였던 부장이 내게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다고 월급을 더 받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6개월 만에 그 아부잘하던 부장과 싸운 뒤 회사를 그만두었다. 열심히 일해도 그에 대한 보상이 늘어나지 않고 아부에 능하여야 한다면 이 도대체 그런 일을 내가 왜 하여야 하는지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저임금 시대에는 근로자의 최저 생활 보장을 위해서라도 이 동일 임금 동일 임금 제도가 필요하였지만 이 고임금 시대인 지금은 당연히 생산성이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적게 지불하는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다. 평등이란 있을 수 없다. 당신이 만일 부자로 잘 살고 싶다면 이제 그 삶의 결과까지 평등하여야 한다는 것은 버려라. 당신이 부자가 되는 길은 연공 서열이나 균등 임금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별 연봉제에 있으니까 말이다. 물론 당신이 노력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나는 육신이 멀쩡한 노숙자들을 돕는 어떤 활동도 싫어한다. 일말의 동정심도 없다. 일거리가 없다고? 천만의 말씀이다. 돈 많이 받고 편안한 일 자리가 없을 뿐이다. 3D 업종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수십만 명인 상황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은 휴머니즘 가득한 눈길로 그들을 이 경쟁 사회의 희생자라고 말한다. 아, 정말 골 때린다. 절대 그들을 굶겨 죽어야 한다는 말은 하지 않는다. 이 도대체 돈 많이 받고 편안한 일만 찾는 놈들을 이 사회가 돌봐 주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태양과 달이 아무리 찬란하게 빛을 비추어도 엎어놓은 항아리 속을 밝게 하지는 못한다. 강태공이 한 말이다. 음, 물론 경쟁에서 탈락한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관심과 정책은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게으름이나 나태함으로 인하여 약자가 된 처지라면 그에 대한 징벌은 당연히 스스로 짊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평등은 기회의 평등이 되어야 한다. 결과의 불평등을 인정하고 소득 격차를 당연히 받아들이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는 것을 알아라. 기회의 평등에 대한 말이 나올 때 하는 반박 중 하나는 부잣집 자녀로 태어나 비싼 과외받아가며 인류 대학도 들어가고 해외 유학도 다녀와 출세한 경우와 가난한 집 자녀로 태어나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여 사회 밑바닥에 있게 된 경우를 어떻게 기회의 평등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내 생각은 이렇다. 첫째, 모든 부잣집 자녀들이 인류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과외를 한다고 아무리 시킨다고 해도 스스로 열심히 공부한 자녀들만 인류 대학에 들어간다. 둘째, 가난한 집 자녀들 모두가 인류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죽어라고 열심히 공부한 아이들은 과외를 받지 않아도 들어간다. 셋째, 좋은 학벌도 없는 가난한 집 자녀가 학벌이 좋은 부잣집 자녀와 똑같은 방식으로 기회를 찾고자 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다. 어느 나라에서건 기득권 사회는 학벌로 그분이 열리는 사회인데 왜 그 문 앞에서 서성거리냐는 말이다. 기회는 다른 곳에 있다. 그리고 그 다른 기회를 찾느냐 못 찾느냐의 문제는 순전히 자기 자신의 생각에 의해 결정되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어진 문제다. 이런 반박도 있다. 부잣집 자녀는 사회에서 출발할 때 이미 부모의 경제적 사회를 보조를 받는다. 가난한 집 자녀는 그런 것이 없다. 이게 무슨 기회의 평등이란 말이냐? 내 대답은 맞다. 그러니까 자신의 분수를 알고 남들 놀 때 놀지 말고 남들 잘 때 자지 말고 노력하라고 하지 않았는가? 자신의 처지는 가난한 집 자녀인데 노는 것은 부잣집 자녀처럼 놀려고 한다면 이 자신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결과에 평등을 신봉하는 것이다.
부자는 가난한 환경에서 더 많이 배출되어 왔다는 것도 알지 않는가? 한 가지 당신이 모르는 사실을 알려주마. 재벌 가문이 아닌 이상 웬만한 부잣집 재산은 그 부모가 나이가 들면 자녀들에게 재산이 쪼개지게 된다. 상속세나 증여세도 웬만큼은 내게 된다. 결국 자녀 1인당 재산 규모는 줄어들기 마련이지만 궁핍을 모르고 자랐기에 쉽게 돈을 쓴다. 그 결과 그 부잣집 자녀들이 40대 초반이 되면 과반수 이상이 돈에 쪼들리는 생활을 한다. 당신 노력 여하에 따라 상황은 언제든지 바뀌게 된다는 말이다. 이것은 내가 살아오면서 직접 목격하여 온 사실이다. 아래 그림들은 앵거스 맥과이어라는 아티스트가 IISC 및 CSS와 협업하여 그린 것으로 무료 사용 허가가 되었다. 맥과이어는 평등, 공평, 해방이라는 새 그림을 제시하고 네 번째 칸은 사람들이 직접 채울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 그림은 그렇게 추가된 그림들을 내가 늘어놓은 것들이다. 이 저스티스와 캐피탈리즘에서 티켓을 사서 구경하라 하는 것이 재치있다. 아래 그림은 임상심리학 데이비드 머피가 다섯 번째 그림을 붙인 것인데 이론적으로는 가장 이상적이다. 이 장애인을 위한 이퀴티 그림도 있고 키는 비슷하지만 땅 높이가 서로 다른 경우에서의 이퀴티를 보여주는 그림도 있으며 자전거 그림은 선천적으로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일깨워주면서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자전거를 타는 것이 이퀴티임을 보여준다. 이 정의 실현의 길을 보여주는 그림들도 있는데 아래 첫 번째 그림은 잘못된 정의 실현을 비꼬는 것이며 과일나무가 쓰러지지 않게 부먹으로 받쳐놓은 그림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일깨워준다. 이 작가 미상의 헬 존슨의 또 의미심장하다. 나는 꽤 오랫동안 저소득층 중고생들에게 학원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였는데 이 공평한 기회를 주는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1년 초에 그 사업을 종료하였다. 아무리 발 밑에서 아무 상자를 넣어준다고 해도 벽 너머를 보려면 발꿈치를 드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은 학생들을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나의 어린 시절과 아버지. 나의 아버지는 북한이 고향인 의사로서 6.25 때 남하하였다. 나는 공군에 입대한 당일 신원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원적 때문에 귀양 조치를 당하기도 했다. 지금도 북한에는 얼굴도 모르고 생사도 모르는 형들과 누나들이 있지만 이 남한에서는 내가 나이 어린 장남이었고 친척도 없었다. 살림집이 딸려있던 병원에는 의사 3명에서 4명과 간호사 7, 8명이 있었고 이 코올리기 시절부터 나의 놀이터는 골목이나 운동장이 아니라 병원 대합실과 치료실이었다. 1960년대 국민학교 시절까지는 비교적 잘 살았던 것 같으나 의사라는 직업을 부자가 되는 도구로는 사용하지 않았던 아버지였기에 절대로 부자는 아니었다. 그나마 초등학교 시절에 이미 아버지가 엄청난 사기를 당하면서 집안은 재판에 휘말렸고 빨간색 압류딱지가 은수저에까지 3번 붙더니 중3 때 말 그대로 길거리로 내쫓겼는데 가재도구가 손술에 하나도 안 되었다. 우리 집은 그렇게 몰락하였고 나는 환갑이 다 된 아버지의 눈물과 한숨을 처음으로 보았다. 왕진 가방마저 압류당했던 연로한 아버지는 약간의 정치적 연주를 갖고 있던 덕분에 무이촌 보건소장이 되었으나 결국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월세방 한 칸과 빚만 남았다. 구멍가게를 하면 구멍가게를 하면 가장이 세상을 떠나도 유가족이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으나 이 전문직인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 가족은 빚까지 있었으니 정말 쩔쩔맸다. 이 자식들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아버지를 나는 철없던 시절 원망도 많이 하였지만 세상을 살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어릴 때 받은 가르침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가 망치를 가져오라고 했을 때 망치만 가져가면 꾸중을 들었다. 뭘 하시려는지 눈으로 보고 목까지 크기별로 챙겨가야 했다.
이 담배를 사오라고 하여 담배를 사다 드리면 야단을 맞았다. 재떨이와 성냥, 물까지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어느 겨울 그렇게 모든 것을 준비하여 갖다 드렸음에도 아버지는 혀를 쯧쯧 찼다. 영문을 모르는 내게 떨어진 말. 이 사내 새끼가 머리가 그것밖에 안 들어가면 어디에 쓰겠냐. 이 담배를 피면 연기가 나오지. 창문을 조금 열어놓으라는 뜻이었다.